오늘은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조국 혁신당으로 갑니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황운하입니다. 예, 불출마 시사하셨습니까? 불출마 선언을 지난번에 했었고요. 예. 그 불출마 선언은 일부 언론에서 그 오보성 보도를 하던데 저는 그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아니었고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보면 통상 불출마 선언은 저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불출마 선언을 보면 대전 중구에서의 재선 도전을 멈추겠습니다. 그 지역구에 안 가겠다는 뜻이었단 말씀이시죠? 그때 정치 상황을 봐서 조국 혁신당, 그땐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명이 정해지지 않을 때였는데 조국 신당 또는 송영길 당, 즉 이제 공통점은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정당들인데 그런 정당들에 가서 제가 검찰 개혁을 하고자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활동 공간이 있다면 그쪽을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 불출마라고 이렇게 명시했었죠. 그 지역구 불출마가 불출마 선언으로 오역됐다. 그런데 이제 그때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참석했던 대부분의 기자분들이 이 표현을 대전 중구 불출마라고 표현하는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라고 하는 제목만 보신 분들이 이 총선 불출마이냐 아니냐고 잘못 이해하신 것이지 그 현장에 있던 기자분들은 심지어 어떤 기자분들은 그러면은 조국 신당으로 간다는 거냐 뭐 이렇게 그때 벌써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 개혁 때문에 어떤 그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시고 조국 혁신당으로 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을 민주당에서 못 합니까 혹시? 그 지역구에서 못 합니까? 민주당이 지난 21대 검찰 개혁에 실패했죠. 저는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었고 아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그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어떤 의지 뭐 이것이 엿보였다면 또 민주당이 이제 지난 21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워낙 이제 덩치가 큰 정당이다 보니까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 소극적인 심지어 반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을 의식해야 된다. 중도층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수권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층을 의식하는 거 했는데 검찰개혁 이슈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중도층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한 건가요?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층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다. 뭐 그 당시 검찰개혁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하면서 그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중도층들한테 어느 정도 먹히는 바람에 왜 수사 잘하고 있는 검찰 자꾸 개혁하려나. 이래 중도층들이 검찰 개혁하려는 것이 살아있는 걸 수사하는 걸 막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그 검찰 개혁을 사실 정권 출범 초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적폐청산의 검찰권을 사실 활용을 했어요. 적폐청산이 시대적 과제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적폐청산을 검찰이 맡으면서 뭐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넣어 뭐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넣어 뭐 이러니까 기고만장해서 검찰의 특수사 쪽이 훨씬 더 세졌거든요. 그때 이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우리 검찰원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냐.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검찰권 합법적인 검찰권 어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의 어떤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속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그 국민들의 영웅으로 검찰 조직이 부상이 되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대선에 나서면 어느 정권이든지 50%는 반대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문 정서가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는 정서를 잘 그런 정서를 잘 타고 흐름을 잘 타면 충분히 그 당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될 수 있고 반문 정서가 조금 우세하면 더욱 대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대선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중심 의제는 지금 조국 대표가 던진 거랑 동일한 것이죠? 뭐 검사장 직선제하고 검찰 개혁의 본질은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검찰의 기소청 만들고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그게 본질이고 그 부분은 소개가 많이 돼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일부러 그거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한 얘기로 많이 어떤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자, 조국혁신당은 이 돌풍의 근거는 뭘로 보십니까? 근원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행태에 대한 분노입니까? 특히 뭐 이제 무도, 무능, 포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의 사례만 보면 대표적인 게 뭐 이종섭 대사를 그 공수처 수사받는 이제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사로 임명해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 이거는 사실 현직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회나 보거든요.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여당에서는요. 20대한테는 인기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20대한테 인기 없다는 것이 팩트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갤럽 조사에서 0%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기 없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그 당시 갤럽에서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갤럽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의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의미 있는 숫자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주된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40대 50대에 비하면 낮아요. 40대 50대에 비해서 20대가 왜 낮은지 20대 또는 30대가 왜 낮은지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성찰을 하고 20대 30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죠. 정책적인 뭐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 성찰에 약간의 결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예컨대 20대 30대가 정치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불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래서 또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제 창당한 지 2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대 30대의 그 고민과 어떤 꿈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20대 30대 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20대 30대한테 어필할 기회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어떤 돌풍은 그 중심에는 뭐 누가 봐도 조국 대표가 있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돌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지지는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아까 잠깐 부정적인 부분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뭐 돌풍의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다 이렇게 보는데요. 윤석열 정권을 분노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좀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인데 이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제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표출할 수 있는 게 투표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장 아프게 혼내주고 싶을 때 가장 아프게 또는 크게 또는 확실하게 심판하고 싶은 때 그 대상이 조국 대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실은 불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서 그 피해자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윤석열 당시 총장 한동훈 당시 뭐 검사가 조국 대표를 뭐 처음에 상호펀드 어쩌고 그러면서 무슨 권력형 비리나 저지른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건 다 없고 무슨 표창장이니 뭐 자녀 입시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게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범죄자로 만들었던 조국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뭐 그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라는 데 대해서 거기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 예상외 어떤 뭐랄까요? 그 펀드도 54분 만에 200억이 모였다고요. 굉장한 어떤 돌풍인데 지금 몇 석 보십니까? 우선 펀드는 좀 재미있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제 99,999원. 뭐 999만 9,999원 이렇게 이 조국 혁신당의 기호가 9번이니까요.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렇게 나타내셔서 이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모인 걸로 보고 의석은 사실 뭐 우리 조국 혁신당이 아무리 목표를 뭐라고 뭐 내세운들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그 목표 의석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의석 여기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우리가 목표로 내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그 의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좀 지지율이 좋게 나타나고 있지만 겸손한 자세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에 위해서 또는 무너진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 또는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지지해달라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드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석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얘기하면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 돼서요. 그 숙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20대 0% 지지율은 그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조사이고요. 20대 20%대 지지율 말씀하신 거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5일 유무선 ARS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숙제라서. 근데 꼭 필요하죠. 20대 20% 지지율도 있었긴 하네요. 보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17%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뭐 다른 수치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해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20% 수치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자당의 얘기는 의석수를 말씀하신 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범여권의 어떤 의석수나 그런 건 좀 전망을 하십니까 혹시? 뭐 지금 뭐 다들 그렇게 분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이걸 그 판세를 예측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많은 범야권을 제가 여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하시는데 지금 이제 정권 심판 구도가 좀 명확해졌다. 물론 저희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정권 심판 구도가 명확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권 심판 구도가 명확해져서 그것이 수도권에 120석 가량이 있는 수도권의 박빙 지역 여기는 박빙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 박빙 지역에서 이전에 뭐 박빙 열세였던 그 민주당 지역구 거기가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 우세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정권 심판 구도가 지금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증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의 그 어떤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단독. 정권 심판고가 먹혀진다면 단독 과반이 가능하다 그러셨는데 151석. 151석. 151석이면 의미 있는 정권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또 얼마인가 얻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10석에서 뭐 15석 이렇게 보면은 이제 160석이 넘고 뭐 또 이제
그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의석이 될 것이고. 예, 근데 지금도 180석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어떤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160, 70석을 만약에 얻는다 쳐도 의미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양당제도 가지고는 정치 발전에 한계가 있고 어떤 중요한 법안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예. 이것이 극단적인 양 진영 간 대립으로 가버리면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통과시키면 그게 곧바로 입법 독주 프레임에 걸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 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든 입법이든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각자 자신들의 뭐 잘하는 점을 내세워 가지고 그래서 그 서로 연합하면서 이 법안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180석 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예. 이제 180석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예. 뭐 한 게 뭐냐 180석 예.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연합해서 180석이 되면은 또 달라질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요?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그게 이제 양당제와 다당제의 차이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제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그 뭐지 국민들의 반이 반대해 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3당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어떤 입법 독재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3당 지지 세력은 별도의 또 일정한 그 지지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그렇다면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요. 선거 끝나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조국 대표도 수차례 얘기했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합당은 없다. 이렇게 뭐 서로 그 당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당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또 조국 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회법상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뭐 여기에서 제1당이 아닌 다른 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지난번에 그런 그 문제 때문에 민형배 의원이 이제 편법적으로 탈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합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은 별도의 정당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입법에 훨씬 더 용이하다. 그렇죠. 개혁입법 통과시킬 때 그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황 의원님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 혐의 관련해 가지고 1심인가요? 2심 재판 시작됐고 1심에서 유죄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방어하십니까? 그 비난은. 우선 그 1심에서 유죄 나온 부분의 1심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즉 2심에서 또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얼마든지 무죄가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후 무죄가 될 수도 있는데 1심에서 유죄 나왔으니 어떤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그 울산 사건 한마디로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다. 그것을 법원이 충분히 걸러내 주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 판단의 오류를 2심에서 잘 설명드리고 어떤 부분이 오류였는지 잘 설명드리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는 검찰의 조작 수사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까? 검찰이 기소한 핵심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 하명 수사했다. 또 하나가 뭐 청탁 수사했다. 뭐 이런 거였는데 하명 수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 청와대하고 저하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거든요. 어떤 의사소통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조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